메르스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메르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전문의였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네, 요즘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감염자가 연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길을 지나거나 지하철을 타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실제로 마스크가 좀 메르스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스크들 중에서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게 N95 마스크입니다. 근데 N95 마스크를 밀착해서 착용할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은 장시간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볼 때 사용하는 거고요.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 일반 마스크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기침이라든지 객담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착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조금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불안감에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만일 필요하시다면은 그냥 일반 항상 마스크 정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마스크보다는 손 씻기를 자주 해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면 그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멀리 퍼집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바이러스가 기침하면 이게 공중으로 튀어나가는데요. 바이러스들이 이게 공중에 무한히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보다 약간 큰 편에 속해가지고요. 땅에 떨어지거나 벽에 떨어져서 부착한 형태로 많이 관찰됩니다. 이것을 손으로 만져서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서 전파되는 것이고요. 이번 오늘도 방금 속보에서 나왔는데 그 해당 병원의 손골이나 문잡이나 문고리 같은 데서 지금 관찰되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접촉하신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코나 입 쪽으로 이렇게 대시면 이제 바이러스가 흡입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환자분이 내뿜는 기침이나 이런 데 비말 같은 걸 직접 흡입하는 사람들은 의료진들, 그러니까 병원 가시면은 감기 걸릴 때 하고 입 벌리세요 하시잖아요. 그럴 때 기침하면은 의사들한테 직접 바이러스가 노출되겠죠. 이런 의료진들을 제외하고 일반인 분들이 그런 기침을 직접 맡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정말 손을 자주 씻는 게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감염자의 몸 밖으로 배출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뭐 이틀은 살아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곤 했는데 얼마나 오래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숙주가 없을 경우에는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알려진 연구 결과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뭐 영상 20도에서 습도 40% 정도면 한 48시간 이상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차고 건조할 경우에 좀 오래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많이 유행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 환경이 약간씩 다르면서 접촉자가 좀 더 오래 생존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 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러스에 접촉한 손이 우리 호흡기에 닿으면 감염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손 세정제 같은 경우에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비누로 잘 씻어서 이렇게 흘려 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이제 사용하는 게 좀 도움은 되는데요.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 외피를 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그 얼굴 쪽에 일단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시다 보시면은 얼굴 쪽에 손을 많이 대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습관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버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물에 2초 이상 쉬는 게 가장 좋고 그럴 수 없다 하면 손으로 이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감기처럼 지나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뭐 사망률이 8%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쉬운데요. 그 희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 단순히 수치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밤톨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목지나 이쪽 상기도 쪽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떼그로 굴러가지고 하기도 즉 기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호흡곤란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고요. 다만 젊고 건강하신 분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게 보존적 치료입니다. 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회복이 가능하다는데 젊고 건강하신 분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이죠. 예, 또 무엇보다 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메르스를 의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낙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예. 중증 호흡기 증후군 환자하고 접촉하신 적이 있거나, 예. 그다음에 격리자하고 접촉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방금 전에 속보로 나오는데 평택의 모 발생병원에 가셨던 분 중에서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의심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은 그냥 자기는 단순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접촉자 이게 관리가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자분하고 내가 접촉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무래도 좀 괴담처럼 퍼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교수님, 그럼 끝으로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이런 발열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절대로 혼자서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도 한 분이 시외버스 타고 또 서울로 가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서 의료기관도 메르스 의심 환자는 지금 감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043-719-7777 메르스 핫라인 지금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지금 지역 보건소에서도 비상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동 차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서 이동하지 않고 꼭 핫라인이나 지역 보건소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조해 주셨는데요. 메르스 증상 의심되시면 보건소나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번이라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 전문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크보다는 손 씻기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 강조하셨으니까요. 청결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겠네요.